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또 기초 시장학을 시작하게 됐고요.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고 OT 좀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해커스의 아들처럼 일하고 있고요. 요 이제 객관식 경제학에 대한 시험은 다 가능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서우성이고요. 자, 먼저 이제 재정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경제 전공자 있으셨잖아요. 경제학이 뭐 어땠어요? 대학교 다닐 때. 경제학은요, 경제학은 수학이에요.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경제학은 수학이고요. 책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모든 것을 그래프도 안 그리고 다 이제 수식으로 써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처음 소개할 때 모든 경제학을 지금 객관식을 다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경제학 시험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소양 시험화 되고 있어요. 소양 시험화. 그러면 소양 시험화가 된다는 것은 좀 약간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이도가 떨어진다고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시험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경제학은 어려워? 경제학은 수학이야? 경제학은 그래프를 굉장히 잘 그려야 돼? 라는 것들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존재하는 엄청 두꺼운 책을 보면서 아, 경제학은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재정학이라는 과목은요. 생각해 보세요. 세무사가 되는데 재정학이 필요할까요? 또 표정이 널 부정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세무사 실무를 하는데 재정학이 필요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데 다만 조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니까 그 기본을 좀 공부를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1차에서 보는 거예요. 1차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경제학 하면 수학이고 수학이면 그래프니까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재정학에서 40개 중에서 몇 개? 5개 정도 나와요. 5개 5개 안팎으로. 그 말은 35개는 어떤 문제예요?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다 그럴 필요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제 특히 공부를 좀 고등학교 때 하고 공부를 좀 안 했던 분들이 하는 오류가 뭐냐면 어떤 이런 경제학이 있잖아. 그럼 경제학을 가지고 이론을 막 해서 깊게 들어가요. 아니에요. 재정학은 우리 세무사 재정학은 내가 이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알고 있는 선지 3개 안에서 답을 고르는 시험입니다. 그냥 고르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세법과 재정학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세법은 개정이 돼요. 그죠? 항상 이제 어떻게 세법이 발전하고 그러면 판례가 나오고 개정이 되죠. 재정학은요. 다 죽었어요. 경제학자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재정학을 되게 잘하려면 뭘 잘하면 되냐?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잘 분석하시면 돼요. 근데 기출에 나온 것을 분석하는 정도의 지식만 필요하다는 거지 그 이상의 지식을 깊게 해봐야 시간 낭비야, 진짜로. 여러분들 1차 떨어질 때 재정학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시험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그 퐁당퐁당 얘기하죠? 예, 세법 한 번 어려웠다가 회계 한 번 어려웠다가 근데 재정학 얘기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재정학은 그냥 깔고 가는 과목이고 딱 합격 점수만 맞으면 되는 과목이에요. 딱 맞는 거. 그러니까 아 내가 그런데 이러면 딱 선생님은 선생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하지 마시라고. 그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거는 맞아. 뭐로 봤을 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학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들은 없고 여러분들이 목표는 90점이에요. 90점. 100점이 아니에요. 그럼 100점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꼼꼼히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게 100점이고요. 90점은 그래 내 문제 정도는 날리자. 그래도 합격이다. 이런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 도장 깨기 식으로 공부합니다. 너 제껴 이러시면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건 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얘는 그런 과목이니까 2차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수험답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합격을 위한 공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풀 때 딱 보자마자 아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론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게다가 왜 그러냐면 재정학 같은 과목은 특히 재정학, 경제학 쪽은 그럼 경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는 시험 문제에 문제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 문제야. 다 문제예요. 왜?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에요. 다른 조건을 고정시켜놨어. 그러니까 다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이나 재정학은 문제점이 출제되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를 내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새로운 문제를 내기에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검증을 받아서 이 문장이 정답인 걸로 인지되는 거를 주로 출제합니다. 정답인 걸로 인지된 걸 출제해도 시비를 걸어서 모두 정답을 만든 사람이 저예요. 2024년도 재정학 40번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모두 정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왜? 그리고 모두 정답을 만들어줘요. 왜? 우리 어린 양들 붙여줄게요.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재정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락을 결정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문제가 때문에 그래도 몇백 명은 구원을 받았어요. 한 문제 차례 떨어진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이 선생님 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붙었는데요? 왜요? 40분 때문에. 내 덕인 건 알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진짜 나오는 지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카페 합니다. 카페에서 질문 많이 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카페는 네이버에 서호성 치시면 나와요. 그냥 거기에 이제 K뱅크 회장님 있고요. 서대문구 의원 있어요. 저 이제 바로 제일 나오니까 거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페는 잘 활용하시는 게 뭐냐면 그 질문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공부 좀 되신 다음에 질문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가야 될 겁니다. 1년 동안 가야 될 거고, 먼저 지금 오늘은 입문을 시작하는 거죠. 입문. 자, 입문에는 대단한 걸 하지 않고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단어 해요. 잘 안 보이니까. 단어 합니다.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학에서는 경제학만이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한계의 비용, 한계의 수입. 그럼 이제 공부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스펠링을 외워요. 여러분,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스펠링 써줘요. 그러니까 안 외우셔도 돼. 그럼 이 단어에서 이 단어는 한글을 영어로,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좀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는 거고요. 달달달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말했지만 이 경제는 내가 이거를 지금 당장 외워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중첩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잘하고 끝나는 거지 내가 이걸 달달달 외워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 그 다음에 기초 산수상식. 수학 아니에요. 수학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기초 수학은 뭐냐? 여러분 1차 함수 알아? 1차 함수? 1차 함수 중학교 1학년에 배워요.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 있죠? 그거 할 줄 아냐? 이거 2차 함수는 뭐 문제 그래프를 그리진 않아요. 그냥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미분을 하는데 지금 미분 스트레스 받죠. 미분. 여러분 우리 시험은 미분이 암산 가능한 정도로만 나와요. 암산 가능한 정도. 그럼 이거의 원리를 알 필요는 없잖아. 원리는 알 필요 없고 그냥 하는 방식만 갖고 이걸 뭘로 쓸 거다? 도구로 쓸 거예요. 도구.
근데 다행히도 우리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진 않은데, 그럼 또 이런 질문한다. 계산 문제를 많이 안 나온다 그랬지, 많이 안 나온다 그랬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질문 들어와. 선생님, 계산 문제 버려도 됩니까? 버리지는 마세요. 계산 문제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 경제학 이론인데, 이 기초 경제학 이론은 고등학교보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 뭐 엄청 대단한 걸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가 입문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입문도 달달달달 하실 필요 없어요. 경제학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여러 번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냥 왜 수험도 또 정해진 내용, 아까 뭐라 그랬어, 경제학자는 다 사망하셨다. 살아있는 분들의 내용은 여기서 안 해요. 그건 대학원 가서 해요. 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가 이제 이론으로 넘어와요. 이론으로 넘어와요. 그럼 재정학이 뭐냐? 재정학이 우리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 있잖아요. 미시경제학을 또 파고 들어가는 게 재정학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재정학은 3학년이나 돼야 배워요. 2학년 말이나 3학년이나 돼야 배운다고. 그러니까 기본이 다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을 갖고 오신 분들이 요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한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론을 할 때 최대한 시험에 나오는 대로 가르쳐 드릴 건데, 요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회차 학습을 해야 돼요. 2회차 2회독 학습. 뭐냐면 첫 번째 들을 때는 흐름, 아 이런 거 이렇게 배운다, 거기서 자기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거를 내가 이겨내야지, 이렇게 하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근데 참고로요, 재정학이 어떠냐면 요즘에 이게 트렌드가 앞에가 경제적인 내용이 나오고 뒤에가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세금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최근에 20회가 넘게 나왔어, 뒤에서. 그 말은 뭐냐면 합격시켜 주려고 한다고요. 지금 막 되게 어려운 걸 내고 막 경제적으로 막 깊은 내용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쪽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요. 재정학 시험 수업하면 앞에는 어떻게 하냐, 앞에는 선생님 힘들어요, 그러다가 괜찮아질 거예요, 파이팅 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한 3분의 1 정도 지난 지점부터는 선생님 할만한데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경제학스럽다기보다는 약간의 그 이론적 학문처럼, 이렇게 이론 수업처럼 돼요, 이게. 그래서 특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회차 때 이제 뭐 하시고, 1회차 때 흐름 잡으시고, 2회차 때 이제 수업을 듣고, 2회차를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더 이상 기본 이론을 듣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 문제풀이 때 와서 문제풀이 때 기본 이론을 충분히 듣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열로 넘어가요. 그럼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2번 듣고 이제 문제풀이 하고, 이제 OX 하면서 하프 모의고사 보고 실전 모의고사 보면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안 만난다, 이제. 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어떤 분들이 안 그러냐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전 이해가 안 되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해력은 세법 회개하세요. 재정학 그냥 이게 맞냐 틀리느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론적으로 풀면 재정학 같은 과목에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문제를 보고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해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론을 떠올린 다음에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시킨 대로 하신 분들은 8분 컷도 있어요. 8분 컷. 이게 쭉쭉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20분 컷이면 돼요. 그냥 우리가 이걸 경험해 봤다. 근데 위아래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오답이네. 요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드리고 시험을 보러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론적인 깊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 수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좀 깊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깊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깊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거냐면, 그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수험 적합적으로 점수를 맞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재정학으로 무엇을 안 하게 하려고 한다. 그 학습 부담을 좀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쭉 하면 이제 1차 시험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의는 이제 16회로 진행을 합니다. 16회로 진행을 하고 프린트를 나눠드렸고 우리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교재는 다 하진 않아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교재를 다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단어 특강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면서 수학 상식 있죠? 그거를 이제 접해서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를 해요. 인스타를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 OX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끝나시면 여러분들 OX를 올릴 거니까, 인스타는 네이버에 거기 제 이름 치면 인스타도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OX 확인하시고 복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올립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고, 카페는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 오면 경제 용어 정리가 있습니다. 경제 용어 정리. 첫 번째가 우리가 한글을 영어로 바꾼다 라는 거예요. 한글을 영어로 바꿀 거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스펠링은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스펠을 다 써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톰이냐 탐이냐, 졸겐슨 조르겐슨 다 똑같아요. 갈브레이드 갈브레이스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스펠링 써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건데, 여기는 이제 설명을 할 때 매번 이걸 한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를 쓸 건데 먼저 그냥 한번 보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만들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 알파벳 그 철자 다 안 외우셔도 돼요. 네, 뭐 마지널 MAR 뭐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돼. 안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도로 사용합니다. 두 가지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현실에서도 뭘 이렇게 줄여서 쓰는 용어 있잖아요. 줄여서 쓰는 용어 뭐 알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시대마다 다르잖아. 자기가 옛날에 뭐죠? 옛날에 그 뭐 한 5년 전이 낄끼빠빠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좀 줄여서 쓴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개를 쓰지 않고 딱 두 개 정도로 축약해서 써요. 축약해서 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노동입니다. 노동입니다. 노동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로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동은 뭘 쓴다? 뭐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은 뭐야? 앞으로 L 쓰면 뭐예요? 노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노동. L. 그래서 약자가 중요한 거, 약자.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대가로 wage를 써요. wage. 그죠? 그럼 이제 뭘 쓴다? W를 씁니다. W. 그러면 우리가 W 이렇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크다 작다죠. 근데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쓰면 율을 써요. 율. 그래서 이게 W를 이렇게 쓰면 뭐 시간당 페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금률. 경제에서 이렇게 쓴다고요. 그다음에 W 크게 쓰면 얘는 총임금, 임금액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총임금, 임금액. 얘가요? 그럼 이제 우리 있잖아. 우리 재정학이잖아요. T 이렇게 있잖아. 그럼 요 T는 뭐예요? 세율. 얘는 뭐야? 세금이에요. 그래서 조그맣게 쓰면 뭐예요? 비율을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크게 쓰면 총 금액을 얘기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텍스에 텍스. 근데 뭐 뒤에 가서 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런 내용들은 또 뒤에 가서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캐피탈이에요. 캐피탈. 자, 그럼 뭐가 있어요? 캐피탈입니다. 캐피탈. 그러면 우리가 노동을 뭘로 했어? L로 하고,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자본을 뭐야? K 이렇게 얘기합니다. K. 이해 갔어요? 근데 선생님, 얘는 C인데요? 왜 K를 씁니까? 라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경제학은 두 가지 정도를 씁니다. 두 가지 정도를 써요. 그러면 C가 두 개 거대한 친구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C한 뭐야? 코스트가 있어요. 코스트.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컨슘션. 소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걸 쓰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고요. 그러면 K가 독일어로는 캐피탈이 K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을 K로 씁니다. 지금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린 이유가 나중에 이거 안 해드리면 꼭 아니 자본은 C인데 왜 K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기본 우리 기초지정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K고요. 그러면 노동에는 아까 뭐였어? 임금이었고, 자본에는 우리가 뭐예요?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 근데 rate of interest R을 써요. R.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을 뭐 이자라고 표현하지만 경제에서는 자본을 뭘로 하냐면 일반적으로 뭐예요? 설비, 건물 이런 걸 칩니다. 돈으로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배울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경제학에서는 이제 미시와 거시를 다 나눠서 다 배우지만 여러분들은 거시를 거의 안 배웁니다. 딱 2번 정도 배우나? 그렇게 하고 안 배워요, 여러분들은. 즉, 이 재정학은 재정만. 그래서 제가 슬퍼요. 왜? 합반이 안 돼. 회계사, 세무사 합반이 안 돼요, 재정학은. 왜? 배우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다른 경제학 시험의 계산 문제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50% 넘어요. 다른 경제학 시험은 계산 문제가 60에서 70%야. 그러니까 여기랑 완전 다르다고요. 거기는 맨날 계산하는 법만 가르쳐줘야 돼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이거야, 이거는. 여기는. 그리고 다른 그 경제학 시험에서는 사람 이름 안 나와요. 여기는 사람 이름 외워야 돼. 사람 이름. 그 주제별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분해야 돼. 그래서 그 시험의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뭐 회계사를 준비하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스타일이 다르냐? 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쪽은 계산 문제고 여기는 말 문제고.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니까 회계사 이쪽은 문제를 내가 손도 못 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계산 문제가 막 특이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계산 문제가 별로 없고 말 문제이기 때문에 말 문제를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접근법, 객관식 준비가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본하면 다 뭐예요? 설비나 기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 이제 화폐 시장을 따로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배웁니다. 그런 거 안 배우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근데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 해서 앞으로 이제 P 쓰면 뭐예요? 가격이에요. 가격. 근데 한 문자당 2개씩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프라이스 하면 가격이고 프라이시스 하면 물가예요. 그래서 P는 물가나 가격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프라이스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이제 퀀터티입니다. 아, 그리고 전혀 복수형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앞에 글자만 중요한 거, 앞에 글자만. 퀀터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겠죠.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 이제 배운 게 이제 P, 0, Q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P는 뭐예요? 프라이스. Q는 뭐예요? 퀀터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면 수요, 이렇게 하면 공급, 이런 것들 이따가 기초 지정학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르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PQ 쓰면
가격과 수량이다. 그럼 이제 뭐예요? 수요량, 공급량.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Q를 되게 많이 만나실 거예요. Q. 자,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죠. 그래서 이제 디맨드와 서플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맨드 이제 D 쓸 거고요. 서플라이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이렇게 씁니다. 쓰고 그 다음에 첨자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노동, L 아까 했잖아.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 M은 뭐냐면 머니예요. 머니, 화폐, 화폐의 공급, 화폐의 수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이렇게 쓴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퀄리브리움 그래가지고 E가 있어요. E. 그래서 우리가 E도 2개 정도 씁니다. 그래서 E도 이제 균형이란 경어를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뭘 쓰기도 한다. 우리가 그 지출, 익스펜디처도 있어요. 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게 이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서은재라고 있어요. 저희 아들인데 4학년인데요. 지금 몸무게가 거의 50kg에 육박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느낌이 없죠. 4학년이 50kg다. 특히 여학생분들 자기가 몇 킬로인지 잘 생각해봐. 우리 아들은 4학년이라고요. 이제 4학년 올라간 거야. 그럼 이제 등치가 좋잖아. 걔가 말을 할 때 요즘에 같이 이제 코난을 보는데요. 코난을 보는데 내가 물어봤어. 야, 저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아빠, 코난의 세계관 넓어. 묻지 마. 그래서 세계관이란 단어를 알더라고.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혼냈습니다. 감히 네가 나한테 가르쳐달라면 가르쳐줘야지 말이야. 그래서 여러 용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죠. 그럼 여기 뭐야? 이 균형이다 이렇게 씁니다. 네, 잘 안 써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용입니다. 효용.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하면서 참고로 이 기초 재정학이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재정학의 이론을 전개했을 때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언제인 줄 아세요?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에 여러분을 제가 가르칠 때 맨날 뭐라 하냐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 왜냐면 우리가 미시 경제학의 끝이 뭐냐면 파레토 효율성이에요. 미시 경제의 끝. 근데 재정학의 시작이 뭐예요? 파레토 효율성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파레토 효율성을 시작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이 파레토 효율성은 경제학으로 치면 처음부터 뭐 미시학 경제 기초, 탄력성, 수요 공급,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시장 이론을 배우고 이게 파레토 효율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작이 파레토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재정학이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입문을 들으시고 나중에 이것도 이해가 되도록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정학이 4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5개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게 뭐냐면 이 35개는요, 재정학의 특징이 뭐냐면 매년 분석한 결과 5개 정도 힘을 줍니다. 우리 이번에 신경 좀 썼어? 힘을 줘. 그럼 이 5개는 다음번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좀 어려운 고난이도 평균 조절령을 내. 그럼 나머지 35개는 어때요? 그냥 냈던 걸 똑같이 돼요. 그냥 똑같이 돼. 그러면 이 5개에서 멘탈이 나가면 이제 나머지에서 멘탈을 못 잡아서 아는 것도 틀리는 거야. 근데 우리 얘기했잖아. 5개 틀리면 몇 점이에요? 그래서 뇌를 멈추면 안 돼. 한 문제에 몇 점이에요? 재정학이 2.5점이죠. 5개 틀리면 다 틀려도 몇 점이야? 87.5점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물론 몇 개는 맞겠죠. 근데 자기가 거기에 틀려가지고 이미 난 틀렸어 이러면 안 돼.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어도 다 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요런 용어들인데, 이제 재정학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M4대장이 있고
기울기 3대장이 있어. 자, 요 세 개, 요걸 이제 잘 하시면 이제 재정하기 좀 쉬워지는데, 요거를 이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는 거야. 그럼 M4대장이 뭐냐면, 우리가 MU, MP, MR, MC예요. MU, MP, MR, MC. 사실 이 기본 단어 특강을 하는 것도 얘네 때문에 하는 거야. 현실에서 안 쓰잖아요. 현실에서 여러분 한계 비용이란 말 써요? 안 쓰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기울기 3대장이 있어요. MRS, XY, MRT, SLK, 그 다음 MRT, XY,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3대장, 기울기 3대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능수능란하게 풀진 않아도 돼. 근데 다만 얘는 뭔가 MRS 싫다 이러면 안 돼. 아, 이게 싫거든요. 이게 플레이 처음 하는 사람들 이게 진입 장벽이에요. 이게 진입 장벽. 그래서 얘네들하고 엄청 친해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효용, 유틸리티라는 거예요. 이제 U를 씁니다. 효용은 유틸리티다. 효용은 유틸리티라는 용어를 쓰고요. 복수용은 유틸리스인데 복수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를 합니다. 오늘 이제 점심에 이훈엽이라고 있어요. 여기 밥 먹기로 했거든요. 그럼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밥을 먹으면 여러분들 여기 점심 드셔본 적 있어요? 이 동네에서 저녁만 먹었다. 점심 드셔본 적 있어요? 아이고, 진지하게 도대체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냥. 참고로 저는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툭툭 물어볼 거야. 거기서 사고를 하지 마세요. 그냥 대답하면 돼. 뭐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어떻게 먹었는데 얼만데요? 메뉴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먹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참고로 여기 앞에 있는 순댓국집 가봤어요? 자기가 혈관에 지방이 좀 필요하다 그럼 가시면 돼요. 뭐 콜레스테롤이 가득 찬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내가 딱 순댓국을 먹었다 이거야. 그럼 순댓국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겠죠.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이에요. 내가 10,000원짜리를 먹어. 그럼 이 만족감이 10,000원을 뭐 할 거야?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돈을 지불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쓰겠죠. 그럼 내가 먹었어요. 그럼 기분이 살짝 좋아, 약간 좋아, 조금 좋아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석해요? 경제는 소비를 했더니 살짝 좋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기수, 점수로 표현한 게 효용이라고요. 오늘 순댓국 몇 점? 70점. 요게 이제 효용이에요. 이해가요? 그런데 경제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제는 항상 얘기할 때는 원인부터 얘기해야 돼요. 그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원인과 결과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효용은 뭐라 그랬어? 소비를 했을 때 얻은 거죠. 그러면 소비를 했다는 게 뭐예요? 원인. 결과가 뭐예요? 효용. 그렇게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섞입니다. 다 섞여. 그래서 아까 이 친구가 경제학과 나왔다 했잖아요. 경제학과 나온 게 더 위험해. 아예 백지가 나. 이 시험을 볼 때는 왜 경제학과 나온 친구들 어때?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알아. 난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니까 아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럼 궁금하면 얘기해요. 가르쳐줄게. 깊게. 진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전에 이제 저한테 듣기 전에 딴 데서 듣고 독학을 해서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 이거 잘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설명해주고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을 텐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훅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왔어요. 어땠어요?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 낭비. 그걸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딱딱 떨어지게만 공부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효용은 뭘 했기 때문에 소비를 했기 때문에 얻어진 만족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에 이제 아까 첫 처음에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한글을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걸 이제 겹쳤습니다. 자, 우리가 효용은 뭐 했어요?
유틸리티였죠? 그럼 총은 뭐예요? 총은 토탈이에요. 토탈. T. 그럼 이게 이제 뭐예요? TU 이렇게 쓰겠죠? 차무진 유추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TU, TP, TR, TC의 T는 뭘까요? 총이에요. 그러니까 또 겹쳐 쓴다고, 그냥 겹쳐 쓴다고. 그래서 한글로만 바꾸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계 효용이 한계 효용. 자, 한계 효용이 뭐냐면 우리가 마지널 유틸리티. 자, M이 뭐예요? M이 한계다. 한계.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도 M이 뭐겠어요? 한계예요. 한계. 이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 한계가 뭡니까? 한계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한계라는 것은 수학적 용어예요. 수학적 용어. 뭐냐면 내가 원인을 조금 추가시켰을 때 결과를 조금 추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내가 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깔아놓고 쭉 먹어가는 겁니다. 내가 빈속에. 그럼 우리 몇 개까지 행복할 것 같아요? 한 4개까지는 행복할 것 같아. 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한계 효용 체감이란 게 있어요. 우리 효용이 뭐였어요? 소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감이라 그랬어요. 그럼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원인을 약간 추가했을 때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술로 할까? 술 한 잔 먹어. 와, 기분 좋아. 2잔. 와, 기분 좋아. 3잔. 와, 기분 좋아. 4잔. 와, 기분 좋아. 와, 5잔. 엄마를 못 알아봐. 와, 6잔. 이렇게 된 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점점점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빵으로 치면 배고파서 4개까지 먹을 땐 괜찮았는데 한 8개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그걸 알려주는 곳이 어디라? 뷔페예요. 뷔페. 뷔페 몇 접시 먹어요? 그럼 또 수업이 진행이 안, 티기타가 모릅니까? 몇 접시? 4접? 약해. 우리 집에 있는 서은재와 서은유리가 있거든요. 걔네들은 내가 회전초밥집 한번 데리고 왔어. 와, 내 식구가 먹었는데 28만이 나왔어요. 참고로 6학년과 4학년이에요. 어우, 아빠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한계는 우리가 원인을 약간 추가시켰을 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쓸 때는 슉슉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M 뭐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한 4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슉 요거야. 자, 이 세모가 뭐냐면 델타란 뜻이에요. 델타.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세모 델타는 나중 수치 마이너스 처음 수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라고 해요. 그런데 요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자, 근데 얘와 얘의 차이점은 이런 거야. 요 델타는 내가 용돈을 10만원 받다가 20만원 받았으면 나중 수치가 얼마예요? 20만원이죠. 처음 수치가 얼마야? 10만원이지. 그럼 빼면 우리가 요 델타를 뭐냐면 우리가 추가분이라고 하는 거잖아. 추가분. 변화분 이렇게 표현해요. 변화분. 그러면 20 빼기 10이 얼마예요? 10이죠. 숫자가 좀 클 때 얘를 쓰는 거야. 근데 0.001에서 0.002가 됐어. 그럼 뭐야? 0.001이 증가한 거죠. 그때 요걸 쓰는데 우리 시험이 뭐예요? 객관식이죠. 그냥 저는 이걸로 통일할 겁니다. 몰라서 이걸 하는 거 아니야. 왜? 이게 예뻐. 정리하기에. 요거는 이제 자기가 필기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걸 통일하니까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에 최적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객관식에.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걸 쓰면 이제 추가분, 변화분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은 항상 뭐예요? 여기가 원인의 추가분이고요. 여기가 결과의 추가분인데 이 결과는 항상 뭐가 붙냐면 T가 붙어요. T가 붙어요. 이해갔어요? T는 뭐라고요? T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입을 이렇게 움직여야 돼. 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T가 뭐라고요? 총. 그죠? 그럼 우린 벌써 반을 했어. 자,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추 결추예요. 그랬더니 원추 결추가 뭐예요? 뭘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까?가 아니고요. 여기가 뭐라고? 원인의 추가분, 원인의 추가분, 결과의 추가분 이란 뜻이에요. 원추 결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네 개밖에 없어. 네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내웠죠.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 결과잖아. 그럼 여기 써. 여기 써. 이렇게 썼어. 그럼 이 분자에 뭐가 올라가야 된다고요? 총. 그럼 여기 썼잖아. 여기 뭐야? TU. 여기 뭐예요? TP. 여기 뭐야? TR. 여기 뭐예요? TC가 됐다. 라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했잖아. 소비의 원인은 소비의 원인. 효용의 원인이 뭐였어요? 소비. 소비는 뭘로 측정돼? 량. 그러니까 소비량 이렇게 쓰면 뭐예요? Mu가 되는 거예요. Mu.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프도 그릴 건데,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 시험일 때 어느 시험에서 제가 말하지만 그래프는 안 그리는 게 베스트예요. 어차피 그려야 되는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도 많은 경제학 수업을 듣고 수험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으면 제가 그래프를 그려요. 여러분들도 막 그려.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내가 뭘 그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어떻게 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 시험은 특별한 그래프를 외에는 안 그리는 게 베스트예요. 안 그리는 게 베스트. 다만 내가 어떠한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릴 수는 있겠죠. 그럼 내가 그 문장을 이제 이해했어. 문장이 내게 됐어. 그러면 그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그래프는 도구예요, 도구.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한. 근데 우리 시험에서 그래프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 한 3년에 한 번 정도 그려줘. 그럼 그려주면 뭐야? 땡큐예요. 왜? 그래프는 해석하면 되거든. 다 그려줬잖아. 답을 알려준 거야, 그래프에.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려드리고, 특히 우리 시험은 과정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결과가 중요한 시험이에요. 결과야,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나중에 수업할 때 증명을 다 해드릴 거야. 왜? 안 해주면 또 뭐라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던지면서 뭐라 하냐면 강아지나 주라 그래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을 빨리빨리. 결론 팔팔팔 갖다 써야지. 그래야 다른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재정학은 그런 과목이다. 특히 재정학은 경제학계의 2단화예요. 이 시험은. 왜? 다른 시험은 계산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여기는 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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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푸는 거니까.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 자, 그러면 자,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계유형이 뭐라고요? 원추, 결추죠. 원인의 추가분, 결과의 추가분. 원인이 뭐예요? 소비량 이에요. 그럼 여기 Q. 그죠?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여기 뭐 올려야 돼? TU죠. 그러면 소비량이 하나 증가했어요. 그럼 총 효용이 하나 증가했죠. 그럼 한계유형은 1분의 10이란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계유형이에요. 10.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그럼 델타 Q가 뭐예요? 여기가 1이지 1. 그럼 여기가 델타 TU가 얼마예요? 얼마 늘어났어? 30이 늘어났죠? 그럼 얘가 1분의 30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자, 세 번째. 또 델타 Q가 뭐예요? 하나 늘어났죠? 그럼 델타 TU가 얼마 늘어났어? 20 늘어났죠? 그럼 한계유형이 뭐예요? 20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야. 선생님, 하나, 둘, 셋, 한 개, 두 개, 세 개랑은 상관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때요? 경제에서는 요걸 뭐야? 좁히고 좁힐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미분,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벌써부터 싫어.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거의 안 쓸 거야, 이것도. 거의 안 쓸 거야. 왜? 우리 시험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미분의 영역은 암산 가능한 수준의 것이에요. 암산 가능한 수준. 그래서 미분하는 5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대입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쪽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저는 이제 특성이 어떠냐면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첫 번째, 매 시간 수업을 한 40에서 50분 사이에 끊을 거예요. 왜? 처음엔 제가 1시간 40분 해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언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러니까 4, 50분에 한 번씩 끊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매 시간마다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노동은 뭐야? 그죠? 임금은 뭐예요? W. 자본은 뭐예요? K. 이자는 뭐예요? R.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웠다? 그 다음에 뭐와 관련된 걸 배웠어요? 이제 P, 뭐 Q, E 뭐 이런 걸 배웠죠. 그 다음에 효용은 뭐였어? 이제 앞으로 효용은 한계 효용 배웠죠? 한계가 영어로 뭐라고요? M 해도 돼. 마지막 축하드려요. 잘했어. M. 총이 뭐예요? T. 그럼 M이 나오면 요렇게 놔두면 뭐 써야 돼? 세모 2개 써줘야죠. 그게 뭐야? 추가분. 분모에는 뭐? 원인. 분자에는 뭐야? 결과인데 결과에 뭘 써야 된다고? T를 쓴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거 다 써줘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올려서 구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영어로 쓰는 게 아니라 한글로 써주겠죠. 우리 시험은 한글 시험이에요. 그래서 약자로 수업을 하지만 한글을 굉장히 잘 해석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